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어제자 뉴스버스에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판이 바뀐다. 윤 대통령의 시간은 가고 이재명의 시간이 오나. 원래 뉴스버스에는 칼럼은 잘 올라오지 않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이진동 대표 기자가 의견 기사를 올렸던 겁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이었는데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고 이재명의 시간으로 흘러갈 것 같다. 패배도 윤석열은 바뀔 생각이 없다. 김건희, 대장동, 최상병 특검이라는 청구서가 몰려오고 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단단해졌고 조홍천조차 앞으로 총선 때까지 변수가 별로 없다고 말할 정도다. 윤석열은 부산엑스포 유치가 유일한 반등의 기회인데 유치전 결과마저 안 좋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부산엑스포 유치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거죠. 지금 확인되고 있는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을 조지고 싶은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견제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조지고 싶은 겁니다. 돈이고 개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일단 윤석열을 때리고 싶은 분노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픈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린 입장에서 분명히 세게 때렸는데 타격감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은 곧 윤석열의 공천권을 의미하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비대위는 없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이 계속 공천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힘당은 당직자 일괄 사퇴를 외쳤는데 이미 타이밍은 늦었고 새로운 당직자 임명에 도로 윤석열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합니다. 이렇게 친윤 세력은 지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윤의 깃발을 들고 있는 유승민도 이준석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현재 윤석열을 조질 수만 있다면 다 필요 없어. 민주당으로 윤석열을 때릴 거야 라는 기세라 제3정당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반윤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안팎으로 표를 땡길 수 있다고 봤는데 안에서만 땡길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이렇게 애잔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대통령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공천권 갖고 막 휘두르고 검찰까지 대통령 말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 무섭겠지만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진언, 충고, 진심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있어야 된다. 국민의힘 중진들의 책임이 진짜 크다. 그런데 전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역대 여당 초선들 중에서 이렇게 맥없는 초선은 처음 봤다. 초선 장점은 정치 경험은 없어도 개혁 정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유승민이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익명 뒤에 숨어서 궁시렁댈 뿐 나와서 싸우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안에서는 바뀔 생각이 없고 밖에서는 올 생각이 없으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저 쥐들끼리 싸우면서 이 짜증나는 상황에 분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준석과 안철수 간의 썰전, 홍준표와 이준석 간의 썰전은 국힘당을 지지하는 2030 세대의 분열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는 그 지지세가 상당 부분 겹쳤었는데 이번 썰전으로 명확히 갈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습게 봐도 안철수는 2030 세대의 지지세가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욕설로 강서구에는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산다는 무지성 발언으로 큰 실망을 줬고 이 썰전 속에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정치 혐오로 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적 멘탈이 약한 지지층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반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네임드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안에서는 친윤들은 바뀔 생각이 전혀 없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층은 갈라지고 이탈하고 밖에서는 민주당으로 윤석열 때릴 거야 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함께 몰락할 수 없다며 홍준표가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게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다.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의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윤석열 파지이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를 샤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이다. 모두 심각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천왕 전대미문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김기현 빼고 당직자 일괄 사퇴라는 수를 둔 것에 대해서 아니야 김기현도 잘라야 돼 라고 대구에서 궁시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오늘도 암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치근덕거렸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아 진짜 공감돼.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예측해서 17%, 18%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대표가 저는 이준석 그런 사람 신경도 안 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준석 하면 기사가 될 것 같으니까 튀어나온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사용한 윤리위와 내부 총질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라는 것이다. 이분이 유세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지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예측해보자면 비대위원장 욕심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이 갖는 자유 중에 가장 성공한 자유가 망상할 자유로 꿈을 꾸는 걸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안초딩은 계속 꿈을 꿔야 된다. 자,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시민들은 패자들의 역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힘당을 지지하는 2030 세대에게 정치 혐오가 일면서 그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조 가스라이팅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갤럽이 몰락했다. 17.15%라는 그 민심을 맞춘 여론조사 기관은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이 유일했습니다. 개표 당일 나왔던 리서치뷰, 다음날 나온 NBS,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MBS의 경우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는 민주당 23, 국힘당 31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17.15% 차이가 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여론조사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또한 갤럽의 경우 전체적인 정당 지지는 양당이 동률인 가운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36%, 국힘당이 32%인 상태에서 이 선거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성격이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라고 물었는데 서울에서 정권 지원 여론이 41%, 정권 견제가 46%인 상태에서 이 선거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와 조사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매체에서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의 지표라고 불리는 갤럽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여론조사를 발표해 왔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동시에 함께 발표된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또한 엉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마컬럼니스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여론조사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국민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여깁니다. 국민이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몰락, 국힘의 몰락, 갤럽의 몰락, 여기에 가세연의 몰락까지 우리 시민들은 다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사필귀정이고 엄청나게 음전했다가 급반등하는 것뿐입니다. 양전이 될 때 기뻐할 겁니다. 현재 검찰의 이재명 구속 시나리오가 또 회자되면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미 대세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노 투표라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 우리가 먼저 분노하면서 이 호랑이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달려라를 외치면 됩니다. 달려라! 분노하라! 마치겠습니다.